즐거운 도전, 행복한 합격. 이것만 알면 요양보호사 합격할 수 있다. 노동부 지정 우수훈련기관인 경인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제공하는 6시간 만에 끝내는 요양보호사 핵심 요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책 281페이지에 있는 체위변경 제1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과목은 보통 7문제 내지 8문제 정도가 출제되므로 외울 것이 많아 보이지만 원칙을 정리해 놓고 시작하면 틀릴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정하지 않고 공부를 하면 너무 어렵고 헷갈리는 과목이니 이 점을 주의하면서 공부하시면 아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체변경과 이동,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변경에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이 원칙은 체변경을 통해서 관절의 움직임을 돕고 움직임을 돕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관절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정상적인 움직임으로 신체에 해를 주지 않는다.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변형이라든지 욕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오히려 해를 주게 된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니겠죠. 당연한 얘기고, 요양보호사는 일반적으로 대상자를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하는 쪽은 거의가 다 건강한 쪽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마음속으로 일단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동하는 쪽은 건강한 쪽이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을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나오는 지문이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좀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허리와 가슴 높이로 잡고 움직인다, 보조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인 상식을 한번 놓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학생이 책을 가슴에 안고 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린애들이 무거운 물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수박을 들고 간다고 칩시다. 수박을 들면 주로 허리와 가슴 사이에 이렇게 손으로 몸에 바짝 붙여서 들고 가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위치는 허리와 가슴 높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외우지 마시고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서 정리하시면 쉽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 내내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체 정렬에서 발을 적당히 벌리고 서서 발을 이렇게 짧게 모으면 이 기저면이 짧아지기 때문에 불안정하죠. 그래서 첫 번째 발과 두 번째 발 사이가 길면 길수록 뭐예요? 안정도는 더 높아지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이 지문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리를 양옆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좌우가 아닌 첫 번째 발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발과 두 번째 발이 이렇게 거리가 어느 정도 있으면 더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놓아,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양 다리에 체중을 지지한 후에
무릎을 굽히고, 이 무릎을 굽힌다라는 뜻은 뭐냐면 대퇴부에 있는 대퇴직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인체에서 대퇴직근과 척추기립근은 가장 큰 근육이거든요. 강력한 근육이거든요. 그 근육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무릎을 굽히니까 무게중심, 즉 무게중심이 우리가 배꼽을 무게중심이라고 하는데, 그 무게중심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낮아지게 되면 골반의 안정도도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대상자 이동 시 다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퇴직근, 이런 것이 대표적인 거고, 몸통, 척추, 기립근, 제가 이러한 것은 인체에서 가장 큰 근육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큰 근육을 사용하여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라는 것이 핵심이다 라는 것이고, 몸통의 큰 근육은 우리가 척추 기립근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립박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일어날 때, 허리를 펼 때 작동되는 근육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 보겠습니다. 282페이지 교재에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협조가 가능한 경우냐 불가능한 경우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협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환자의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환자 측면. 환자 측면에서 본다면 환자가 완전 마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는 완전 마비거나 근력이 제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환자에게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자, 너가 도와준다고 했으니 그럼 어떻게 도와줄래? 이렇게요. 그러면 나는 손이 멀쩡하니까 손으로 침대 쪽 난간을 잡게 하고 당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걸로는 부족한데, 그러면 내 다리도 어느 정도 힘은 있으니까 무릎을 굽힌 상태로 침대 면을, 침상을 밀면서 이렇게 밀어줄게. 그러면 너가 손으로 당겨주고 발바닥으로 침상면을 밀어주면 어때요?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한 손으로 밀어도 쉽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대퇴부 아래에 손을 위치하고 침상면을 밀며 한 손으로는,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환자의 대퇴부 아래에 손을 걸치고, 한 손은 내가 예를 들어서 왼손이 환자의 대퇴부에 들어가고 오른손이 침상면을 밀면서 환자와 같이 하나 둘 셋 할 때 환자는 당기고 환자의 다리는 밀고, 내 손도 역시 환자의 대퇴부에 손을 대고 쭉 같이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와 같이 침상머리 쪽 방향으로 움직여 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요양보호사는 환자의 어디 부분을 잡는지, 대퇴부 아래, 그 다음에 한 손은 침상면을 민다는 거, 또는 대상자가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당긴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하고 호흡을 하냐면 환자와 요양보호사, 이 두 사람이 호흡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자의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협조가 불가능한 거 어때요? 환자하고 나하고 호흡을 하는 게 이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아까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본다면 침상의 양편에 한 사람씩 마주 서서, 그러니까 침대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침대의 건너편에 한 사람, 여기 한 사람, 그 다음에 여기는 기존에 있는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1번 요양보호사,
그러니까 한 명 있겠고 여기는 뭐예요? 2번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양쪽에서 마주 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신마비니까 이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마주 서서 팔은 머리 밑으로 넣어서 어깨와 등 밑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이렇게 넣어서 어깨와 등 쪽으로, 또 한 손은 뭐냐면, 또 한 손은 대퇴부에, 여기 대퇴부죠? 대퇴부에 손을 이렇게 넣어서 상대편 요양보호사하고 마주 잡은 거예요. 마주. 여기도 어때요? 어깨를 이렇게, 어깨에서부터 반대쪽 겨드랑이 사이로 가고, 그러면 뭐예요? 양쪽에 있는 이 손 때문에 목은 뒤로 젖혀지기가 않게 되고, 이쪽에 있는 다리를 양쪽에서 이렇게 걸쳐서 잡아주니까 어떻게 돼요? 마주 잡게 되니까 빠지지 않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하고 이 환자를 들어서 위로 침대 윗방향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누구하고 호흡을 맞추냐? 상대편 요양보호사. 이게 답이고, 또 어디 부위를 잡아주냐? 한 팔은 어때요? 어깨에서 등 밑으로 해서 상대편 겨드랑이 사이까지로, 또 다른 팔은 어디에요? 대퇴부 아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협조가 가능한 경우든 불가능한 다른 밑을 잡을 때는 어디입니까? 대퇴부를 지지한다. 이게 정리해야 될 핵심. 그 다음에 누구하고 호흡을 하느냐? 협조가 가능한 경우는 환자하고, 불가능한 경우는 뭐예요? 상대편 요양보호사하고 호흡을 한다. 이게 두 번째 핵심 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이동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대상자를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선다. 이렇게 지문이 나와 있죠. 이 이동하는 쪽은 주로 보시면 건강한 쪽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쪽으로 자꾸 움직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동하고자 하는 것은 건강한 쪽이 많겠구나 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대상자의 두 팔은 항상 가슴 위에 포개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슴이 예민하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서 봅시다. 왼쪽이 마비예요. 왼쪽 팔이. 그러면 왼쪽 팔이 움직일 때, 이동할 때 팔이 밑에 눌려서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슴 위에다 옮겨 놓는다라는 뜻은 뭐냐면, 마비된 손이 아래로 가고 건강한 손이 그 위에서 마비된 손을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또한 마비된 손이 가슴에 위치함으로써 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안정성을 느끼게 되죠. 안정성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동시에 상반신과 하반신을 들어서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75kg, 80kg 되는 사람 어떻게 한꺼번에 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들 수 없으니까 상반신 따로, 하반신 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야 됩니다. 자, 귤 박스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들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과 2번을 나누어서 이동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일반 상식이 여기도 그대로 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반신 그러면 우리가 하반신 그러면 어디가 상반신이고 어디가 하반신이고 이것만 알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상반신은 목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허리까지니까 허리가 어떻게 해요? 끝이죠? 그러니까 겨드랑이에서 손이 하나가 들어가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는 원래는 이게 대퇴부잖아요. 대퇴부인데 지금은 대퇴부 얘기를 전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반신만 하는 거니까 대퇴부가 아닌
허리가 되는 거예요. 허리. 이해되시나요? 하반신은 그럼 어디서부터 하반신이냐면 허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어디였어요? 대퇴부. 대퇴부가 바로 엉덩이 밑이 대퇴부잖아요. 그래서 대퇴부에 손이 가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는 그 시작 지점인 허리에 손이 가면 됩니다. 즉, 자 보십시오. 다시 전체를 들 때는 하나의 손은 원칙입니다. 어깨에서 반대쪽 겨드랑이 사이로 가고, 또 하나의 손은 어디입니까? 한자의 대퇴부에 간다. 그래서 양쪽에 서서 여기 있는 사람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도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나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게 되면 여기가 끝입니다. 끝. 그러니까 위에 있는 손은 그대로 가고, 밑에는 여기가 허리가 끝이니까 어떻게 해요? 한 손은 허리 가게 되는 거예요. 하반신은 허리에서부터 다리까지가 하반신이니까, 대퇴부는 이미 고정적으로 정해졌죠? 엉덩이 아래. 그러니까 대퇴부. 한 손은 시작이 어디입니까? 여기서 시작은 여기가 아니라 허리에서부터 하반신이니까 여기에 손이 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나눠서 설명하시면, 또 나눠서 이해하시면 위치 생각은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옆으로 눕히기입니다. 옆으로 눕히기는 여러분들 교재 283페이지에 있고요.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은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은 뭐냐면 건강한 쪽이다 라고, 건강한 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95% 혹은 99% 이상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단은 보십시다. 만약에 왼쪽이 마비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왼쪽으로 눕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겠죠? 그러면 오른쪽이 어디입니까? 건강한 쪽. 예,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1번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당연히 이동을 할 때는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서야 되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머리를 돌린다. 왜? 자,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왼쪽으로 돌려 눕히려고 하는데 고개를 반대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 한자는 어떻게 합니까? 불안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머리를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보게 되면 몸은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머리를 돌리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겠죠. 자, 3번 눕히려고 하는 쪽에 손을 위로 올리거나, 만약에 왼쪽으로 이렇게 눕힌다고 하면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왜냐하면 굴러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혹은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양손을 가슴 위에다가 포개서 손을 보호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많이 좀 헷갈리시는데, 돌려 눕히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그러니까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이 만약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방향이 돌려 눕히려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가 어때요? 건강한 쪽이다. 첫 번째 건강한 쪽, 이렇게 제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돌려 눕는 방향과 이 방향과 반대쪽 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여기가 만약에 오른쪽이라고 하면 여기 오른쪽 손이라고 하면 오른쪽의 반대니까 뭐예요? 왼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왼쪽 발을 오른쪽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관계를 요게 시험 문제의 지문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요 관계를 이렇게 좀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라고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자 보십시오. 요양보호사가 여기 있으니까 반대쪽 어깨와
그 다음에 엉덩이에 손을 대고 여기와 여기에 손을 대고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몸통. 그래서 이 몸통을 돌리면 우리가 한자가 쉽게 돌아가죠. 그래서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자가 옆으로 눕게 되죠. 옆으로 눕히게 되는데 한자는 뭐예요? 완전하게 옆으로 눕지 않은 상태니까 엉덩이를 뒤로 움직여서 빼고 그러면 이제 엉덩이가 완전하게 옆으로 눕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깨도 마찬가지로 약간 좀 비스듬하게 각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딱 눕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깨를 움직여서 편안하게, 즉 완전한 옆으로 눕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체위 변경 형태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288페이지에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예전에 이제 국시원에서 교수들이 모여서 앞으로는 이제 한글을 위주로 문제를 내자 이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최근에는 이제 한글과 이 한자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공부하실 때 이 한자들도 같이 우리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부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 앞쪽에 있는 거. 우리가 이제 바로 누운 자세를 우리가 앙와이라고 하는데 똑바로 누웠을 때 애기들이 똑바로 누워 있을 때 딱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앙 하고 깨물어 버리고 싶죠? 그래서 앙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자위는 반쯤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위치가. 그래서 반자위. 즉 침대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한자가 이렇게 있는 것을 반자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반자위. 이렇게. 그래서 이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일단 이야기를 하고 이거부터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엎드린 자세는 복부라고 해도 되고 복장터져 그러면 이제 가슴과 가슴에 이제 복장뼈가 있는데 이 복장뼈가 밑에 내려가 있으니까 복위 위치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옆으로 놓은 자세는 뭐 당연히 척위가 되겠고요. 그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앙와이는 우리가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 자세가 물론 이제 옆으로 누워서 자거나 엎드려서 자거나 하지만 보통 사람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누워있을 때 편안함을 위해서 굴곡된 무릎, 발목에다가 타월이나 작은 베개를 사용하면 근육의 이완 정도가 낮아져서 편안해진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반자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폐를 한번 보겠습니다. 폐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누워있게 되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압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숨쉬기가 어때요? 어렵고 힘들죠? 근데 얘를 세워서 얘처럼 폐가 뭐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반자위니까.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되니까 아까 하고 뭐예요? 중력 중심에서 중력이 폐를 누르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중력이 좀 비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호흡하기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숨이 차거나 또 얼굴을 씻을 때 뭐예요? 반쯤 앉아 있으면 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또 식사할 때 뭡니까? 위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음식이 담기니까 앉아서 식사하기가 좋죠. 그 다음에 동일한 얘기지만 위관 영양할 때 일을 할 때 앉아서 하는 반자위 자세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각도는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각도는 뭐냐면 침상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각도가 반쯤 비스듬하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도가 45도가 가장 좋은 각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엎드린 자세는 여기서 키포인트는 숨이 차거나 이거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식사 시, 그 다음에 위관 영양할 때 동일한 식사 방법이고, 그 다음에 침상머리가 45도, 이거 핵심입니다. 핵심. 그 다음에 보기 같은 경우는 엎드려 있으니까 등에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있거나 근육을 쉬게 해줄 때, 이럴 때 복위라고 보시면 되고, 엎드려 있게 되면 발목의 긴장도가 높아지니까 타올을 받쳐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본다면 넙다리와 허리의 긴장이 조금 완화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는, 자,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누웠다고 봅시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눕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에 있는 엉덩이가 위에 올라오게 됐죠. 천장으로.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근육을 쉬게 해줄 때는 오른쪽에 있는 엉덩이에 있는 근육을 쉬게 해줄 때는 왼쪽으로 눕혀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척 위에서는 특히 관장할 때 이 척위를 하고 하고 소리 내면 항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관장할 때나 둔부의 압력을 피할 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